절대 복숭아를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혈당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숭아 자체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고작 28입니다. 바나나가 50, 수박이 72인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도 왜 수십 년간 복숭아가 혈당의 적으로 몰려왔을까요? 오늘 그 진짜 범인을 찾아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여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권복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2살이시고 젊어서 30년간 한정식집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음식을 직업으로 삼으셨던 만큼 먹는 것에 남다른 눈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에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과일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단 과일이라면 전부 끊으셨습니다. 딸기도, 귤도, 그리고 여름이 오면 그렇게 좋아하시던 복숭아도 전부 포기하셨습니다. 손녀가 가져와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혈당 때문에 좋아하시던 과일을 끊으셨나요? 아니면 드시면서도 불안해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두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시든 끝까지 보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먼저 복숭아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과정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사관이 되어 용의자를 하나씩 조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복숭아의 당 성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복숭아는 달다. 달면 당분이 많다. 당분이 많으면 혈당이 오른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혈당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달다 안 달다가 아닙니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느냐, 바로 그 속도입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혈당 지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입니다. 55 이하면 낮은 것이고 70 이상이면 높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28입니다. 28이요? 낮은 기준이 55인데 복숭아는 28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비교해 볼까요? 수박은 72입니다. 파인애플은 66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나나가 50입니다. 복숭아가 28인데 바나나가 50이에요. 거의 2배 차이입니다. 어떻습니까? 달다고 혈당이 빨리 오른다는 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상식이었는지 보이시죠? 첫 번째 용의자 당 성분은 무죄입니다. 이 녀석은 범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용의자를 불러오겠습니다. 탄수화물 총량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도 함께 봐야 합니다. 중간 크기 복숭아 한 개는 대략 150g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약 15g 정도입니다. 밥 반 공기에 탄수화물이 60g에서 70g이 들어있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복숭아 한 개가 밥 반 공기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게다가 복숭아 안에는 팩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위장 안에서 끈적한 막을 만들어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도관에 필터를 하나 더 끼운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물이 지나가더라도 더 천천히 흐르게 되는 거예요. 같은 15g의 탄수화물이라도 복숭아는 빵이나 과자보다 훨씬 천천히 혈당을 올립니다. 두 번째 용의자 탄수화물 총량도 범인이 아닙니다. 적정량 안에서라면 이 녀석도 무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범인일까요? 복숭아의 당 성분도 아니고 탄수화물 총량도 아니라면 15년간 권복순 선생님이 복숭아를 피하게 만든 진짜 범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범인을 만나실 시간이 됐습니다. 수십 년간 복숭아를 혈당의 적으로 몰아온 진짜 원인. 그것은 복숭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복숭아를 먹어온 방식에 있었습니다. 복숭아는 무고했습니다.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같은 복숭아도 혈당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5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범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완전히 무르게 익은 복숭아만 고르시는 것입니다.
손끝으로 눌러봤을 때 쑥 들어갈 정도로 말랑말랑한 복숭아. 맛은 확실히 더 달고 향도 진합니다. 우리 세대는 다들 이런 복숭아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복숭아가 익어가면서 안에 있던 전분이 당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무르게 익으면 전분이 거의 다 당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먹자마자 당이 바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식품 성분 자료에 따르면 덜 익은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약 28 수준인데 완전히 무르게 익으면 4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복숭아인데 익은 정도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손끝으로 눌러봤을 때 살짝 탄탄한 느낌이 남아있는 복숭아를 고르세요. 천도복숭아처럼 약간 아삭하게 씹히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더 유리합니다. 돈 한 푼 더 안 듭니다. 고르는 방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수, 공복에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드시고 바로 복숭아부터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빈 위장에 복숭아가 들어가면 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위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식이섬유의 완충 작용도 약해지는 거예요. 수도관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빈 수도관에 물을 한꺼번에 넣으면 그대로 쏟아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수도관 안에 이미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보태면 속도가 훨씬 느려지죠. 우리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영양사들이 권장하는 최적 시간은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입니다. 이때는 이미 위에 음식이 있어서 복숭아의 당이 훨씬 천천히 흡수됩니다.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아침 식사를 먼저 드신 다음에 드세요. 이것도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 껍질을 전부 벗겨서 드시는 것입니다. 복숭아 껍질의 솜털 때문에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씻어도 까칠한 느낌이 남아서 벗겨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껍질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복숭아 껍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농도는 과육보다 약 3배 높습니다. 폴리페놀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세포를 지켜주는 방패 같은 성분입니다. 이 폴리페놀이 장 안에서 유익한 균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락토바실러스, 아커만시아 같은 좋은 균들이 잘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 드시면 이 혜택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세요. 베이킹소다를 물에 한 숟가락 넣고 담가 두시면 잔류 농약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집에 있는 베이킹소다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실수, 복숭아 음료나 복숭아즙으로 대신 드시는 것입니다. 시중에 복숭아 음료가 참 많습니다. 복숭아가 좋다는 말을 듣고 음료로 드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숭아 음료에는 대부분 설탕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거의 없고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펙틴과 폴리페놀의 도움 없이 당만 들어가는 셈입니다. 생과일을 갈아서 만든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아버리면 식이섬유 구조가 깨져서 혈당 완충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생복숭아는 천천히 녹는 각설탕 같고 복숭아 음료는 물에 이미 다 녹인 설탕물 같습니다. 같은 양의 당이라도 흡수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반드시 생과일 그대로 드세요. 다섯 번째 실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복숭아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 과유불급이 여기서도 딱 맞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에 중간 크기 1개, 150g을 넘지 않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1개를 드실 때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몬드 10개나 그릭 요거트 1스푼을 곁들이시면 혈당이 더욱 완만하게 오릅니다. 단백질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한 번 더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범인은 복숭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무르게 익은 것만 고르는 것, 공복에 먹는 것,
껍질 벗겨 먹는 것, 음료로 대신 마시는 것, 너무 많이 먹는 것. 이 5가지 잘못된 습관이 복숭아를 혈당의 적으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권복순 선생님이 15년간 억울하게 포기해 오신 이유가 이제 풀리셨죠? 그렇다면 올바르게 드셨을 때 복숭아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일을 해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복숭아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혈관과 콜레스테롤을 지켜줍니다. 경기도 수원에 윤상국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1살이시고 은퇴 전까지 버스기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수십 년간 불규칙한 식사와 운동 부족이 쌓여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름마다 올바른 방법으로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다 보니 어느 해부터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복숭아 안에 들어있는 펙틴이 장 안에서 담즙산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담즙산이 빠져나가면 간이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원료로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펙틴이 청소부 역할을 해서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더해집니다. 복숭아의 주요 폴리페놀 중 하나인데요. 이 클로로겐산이 나쁜 콜레스테롤 자체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기 시작하는 것은 산화된 이후부터입니다. 산화되기 전에 막아버리니 혈관 손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복숭아 안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도 함께 안정시켜줍니다. 우리 세대가 짠 음식을 많이 드셔왔으니까 이 칼륨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요즘 눈이 점점 침침해지시죠? 스마트폰으로 글씨를 읽으실 때 자꾸 멀리 두고 보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황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눈의 중심부에서 세밀한 것을 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 황반이 손상되면 시야 가운데가 흐려지는 황반 변성이 옵니다. 복숭아, 특히 황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황도가 노란빛을 띠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0만 명 이상을 20년 넘게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루테인과 제아잔틴 농도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황반 변성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10명 중 4명이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성분이 파란 빛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매일매일 황반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있는데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그 빛을 막아줍니다. 눈 건강이 걱정되시면 색이 진한 황도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 여름 피로를 풀어줍니다. 여러분은 여름에 특히 기운이 없으신 편이세요? 아니면 더위에도 비교적 괜찮으신 편이세요? 어느 쪽이시든 복숭아가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 안에는 구연산과 사과산이라는 유기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기산이 우리 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을 직접 활성화시켜줍니다. 세포 안에 작은 배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터리가 닳으면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지는데 구연산과 사과산이 이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 주는 겁니다. 수분 함량도 약 88%에서 90% 수준이어서 더위에 지쳤을 때 수분과 에너지를 동시에 보충해 줍니다. 한의학에서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의 과일로 봅니다. 에어컨 바람을 오래 맞아서 배가 차갑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복숭아가 잘 맞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복날에 복숭아를 챙겨 드셨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장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부산의 정만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살이시고 50년간 부두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세대 특유의 강인함으로 평생 몸쓰는 일을 해오신 분인데요.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고 조금만 드셔도 더부룩하셨습니다. 딸의 권유로 껍질째 복숭아를 하루 1개씩 2달간 드셨더니 장이 전보다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복숭아 껍질의 폴리페놀이 장 안에서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특히 아커만시아라는 균이 있는데요. 이 균은 장수하시는 분들의 장에서 특히 많이 발견된다고 해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균이 늘어나면 장벽이 튼튼해지고
온몸의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껍질을 벗겨 드시면 이 효과의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껍질째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의 면역 병사가 장에 주둔하고 있는 셈이에요. 장이 좋아지면 감기도 덜 걸리고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5번째,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를 지켜줍니다. 복숭아의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나쁜 물질입니다. 쇠가 녹이 슬면 약해지듯이 우리 세포도 활성산소에 공격받으면 약해지고 늙어갑니다. 복숭아의 폴리페놀이 이 녹을 막아주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복숭아 추출물이 비정상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 폴리페놀이 피부 세포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여름철 햇볕에 지친 피부에 꾸준히 드시면 속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래보다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잠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복숭아는 무고했습니다. 올바르게 드시면 혈관을 지키고 눈을 보호하고 여름 피로를 풀어주고 장을 건강하게 하고 피부까지 챙겨주는 과일이었습니다. 이 5가지 효능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권복순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난 여름 손녀가 가져온 복숭아 1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몇 입만 조심스럽게 드셨는데 다음날 혈당을 재보셨더니 평소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반 개를 드셨습니다. 또 차이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셨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 검진에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혈당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 상태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요. 15년을 피해온 과일이 실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아셨을 때 얼마나 허탈하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제 복숭아를 더 잘 드시는 실전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습니다. 복숭아의 천연 당분과 단백질이 만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이 더 천천히 오릅니다. 그릭 요거트의 유산균이 복숭아의 폴리페놀과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유당이 적은 그릭 요거트가 일반 우유보다 훨씬 편합니다. 둘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식물성 철분은 단독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의 비타민C가 이 철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평소 쉽게 피곤하시거나 빈혈 기운이 있으신 분들, 시금치 반찬에 복숭아를 곁들이시면 철분 보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아몬드입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와 아몬드의 비타민E가 만나면 항산화 작용이 강해집니다. 비타민C는 세포 안팎을 돌아다니며 보호하고 비타민E는 세포막을 지켜줍니다. 2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활성산소를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아몬드 10개에서 15개와 복숭아 반 개를 함께 드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훌륭합니다. 아몬드 한 봉지가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으니 부담도 없습니다.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조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진 고기를 드신 직후에 바로 복숭아를 드시면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셨다가 드세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식초가 들어간 음식 직후에도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시간을 두세요. 복숭아와 장어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옛말이 있죠? 현대의학에서 이 둘을 함께 먹는 것이 반드시 해롭다는 명확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어가 지방이 많아 소화가 오래 걸리는 만큼 장어를 드신 날은 1시간 이상 기다리셨다가 드시는 것이 위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복숭아를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고르실 때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색이 든 것을 선택하세요. 가까이 가져갔을 때 달콤한 향이 나는 것이 잘 익은 것입니다. 손끝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탄한 느낌이 남아있는 것이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습니다. 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황도를 고르세요.
혈당 관리가 주목적이시면 천도 복숭아를 권해드립니다. 천도 복숭아는 과육이 단단해서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보관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숭아는 에틸렌 가스를 내뿜는 과일입니다. 다른 과일 옆에 두면 서로 빨리 무릅니다. 반드시 따로 보관하세요. 잘 익은 복숭아는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유지됩니다. 냉장 보관하면 단맛이 조금 줄어드는데 드시기 1시간 전에 꺼내 두시면 단맛이 돌아옵니다. 신문지 한 장이면 되니 돈 들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과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숭아도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복숭아를 드신 후 입이나 목이 간지럽거나 붓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알레르기 가능성이 있으니 드시지 마시고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숭아를 둘러싼 오해를 함께 파헤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숭아는 무고했습니다. 범인은 복숭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복숭아를 잘못 먹어온 5가지 습관이었습니다. 무르게 익은 것만 고르는 것, 공복에 먹는 것, 껍질 벗겨 먹는 것, 음료로 대신 마시는 것, 너무 많이 먹는 것, 이 5가지만 고치시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혈당이 걱정되셔도 복숭아는 드실 수 있습니다. 살짝 탄탄한 것을 골라서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중간 크기 1개를 껍질째 그릭 요거트나 아몬드와 함께 드세요. 둘째, 복숭아의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클로로겐산이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줍니다. 우리 혈관 건강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셋째, 황도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황반을 보호합니다. 눈이 걱정되시면 황도를 선택하세요. 넷째, 껍질째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껍질의 폴리페놀이 장 유익균을 늘려서 장과 면역력을 함께 높여줍니다. 다섯째, 복숭아는 에틸렌 가스 과일입니다.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하시고 드시기 1시간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 두세요. 안동의 권복순 선생님이 15년을 억울하게 피해 오신 복숭아, 이번 여름에는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을 알고 제대로 드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면서도 정말 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던 분들 많으셨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복숭아를 나눠 드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복숭아 드시면서 달라지신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이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해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